단지 이제 일론 머스크는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했나, 예전에 테슬라로 비트코인을 결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을 샀던 걸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 관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X에서 도지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 일론 머스크 1등 공신, 머스크의 코인은 도지.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도지코인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주독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 독설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약 7만 3천을 돌파하고 하나로는 약 1억 3천도 제가 찍는 걸 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1억 2천 한 600에서 7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은 또 왜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잠깐 빠지냐, 이거 조정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일단 1억 3천이라는 숫자까지 좀 급하게 올라온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산 시세는 오름폭이 큰 만큼 쉬어감도 필요하고요, 숨고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6개월 넘게 하락했던 기간이 요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물려서 어떻게 하지 모르는 이런 투자자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가 이제 또 본전에 다다르거나 수익으로 전환되면 팔고 싶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량들을 이제 좀 받아내야 된다. 그리고 요 기간을 거치면은 이제 또 재상승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상당히 많은 상승 후에 알트코인들도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잘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시장 분위기는 좋다고 판단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급반등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죠. 예. 해리스하고 트럼프 후보가 이제 후보 시절에 맞붙을 때 혹시나 그래도 해리스가 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해리스가 앞서는 것처럼 보도된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트럼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흘러갔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막상 표를 딱 개표를 까보니까 실제로 투표 당일부터 이제 출구조사부터 이 분위기는 완전 반전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이 이제 확실시 되니까 그제서야 시장에 반영되면서 코인 가격이 쭉 지금껏 올라오고 분위기 좋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호재 말고 다른 요인은 없었을까요? 특별히 그거 이상의 다른 요인은 안 보이고요. 그나마 이제 금리를 0.25%더 낮춘 것이 불 붙인 것에 조금 더 바람을 좀 불어넣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지금 온조정은 일시적인 건가요? 제가 분석한 데이터로는 한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좀 잘 이어갈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약간의 숨고르기나 약간의 변동폭은 있을지언정 연말이나 1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가 그리고 취임 이후에 이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그때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또 봐야 한다. 아직까지는 취임 전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 오르는 경향도 크고요. 그리고 과거 데이터들로 봤을 때 항상 대선이 있는 해에 10월, 11월, 12월 계속 3개월간의 상승폭이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계속 이어왔었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 해까지 이어질지는 새 정부들의 이제 정책, 그리고 어떤 추진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코인 가격이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계속 펼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그쪽으로 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잘 갈 것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확실한 우리가 명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선 이후의 움직임을 좀 확인하기까지는 그 전까지 상승은 이어갈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4분기 비트코인 상승률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반감기 사이클하고 이제 비슷하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대선이 공교롭게도 또 4년마다고,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도 4년마다 이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감기인 해에 미국 대선이 겹쳐요. 항상 그 다음 해에 비트코인이 최고의 상승률을 이제 보여줬었던 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상승폭과 이번 상승폭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과거에는 100배 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최근 기점으로 말씀드리면은 저점 대비 한 20배 정도. 2021년도 장이 그랬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시장 전체적인 파이가 너무 커졌다. 시총 자체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과거만큼 과연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의혹이 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뭐 10배 정도 오른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저점 대비입니다. 이번 사이클 최애 저점은 한 2천만 원대였으니까 10배 정도 올라간다고 봤을 때 한 2억에서 3억 언저리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과거에 이제 350만 원까지 하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최저점이 8천만 원 이상 갔었으니까 20배가 넘게 간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번엔 좀 보수적으로 잡고 10배로 잡아도 한 2억에서 3억 사이, 그 정도 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주동님께서도 그 정도 상승률을 일단 뭐, 예, 그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 자금 유입이 또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전에는 들어오는 자금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 상승을 이뤘다면, 지금은 뭔가 ETF라는 물꼬도 트였고, 만약에 내년에 어떤 코인 정책이 미국에서부터 엄청나게 긍정적인 게 많이 펼쳐진다. 그러면은 분위기 자체가 또 완전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미국이라는 소강대국이 어떤 정책을 긍정적으로 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8천만 원까지 갔었는데, 전 세계가 이제 만약에 코인의 친암호화폐적으로 만약에 흘러간다. 그러면 그 수많은 유동 자금들이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더 큰 상승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짐작은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연말까지 상승폭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또 뭐 이게 예측이란 게 참 무의미한데요. 10만 달러 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까지 적용하면 우리 돈으로는 1억 4천 정도 되겠네요. 최근에 급등한 걸 보고 이제 투자하기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저도 이 질문 받을 때가 제일 난감한데요. 과거부터 보유하신 분들은 어차피 계속 지금 수익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그 수익률이 점점 늘어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 푸근하고, 뭐 빠져도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너는 수익 나 있는데 좀 빠져도 걱정 없어, 이런 분위기인데, 가장 걱정 많으신 분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언제 들어갈까 말까 아직까지 계산 중인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늦게 투자하신 만큼 리스크는 커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직까지 내년에 최고 상승분까지 치면은 들어오셔서 수익 낼 폭은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가 그렇게 쉽게 진행된다면 돈 못 벌 사람이 없겠죠. 소입하시는 이런 개미분들은, 투자자분들은 결국은 이 변동성이란 걸 겪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억 3천에 만약에 들어오셨어. 그래도 막상 내 돈이 마이너스 되고, 그 과정에서 20% 30% 조정이 한 번, 세 번, 네 번씩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흔들림에 버틸 수 있는 분이 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과연 그런 변동성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졌을까?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을 다 이기고서도 어느 정도 특정 구간까지 올라갈 때까지 버틸 수 있고, 내가 수익을 꼭 보고 나오겠다. 그리고 큰 욕심 안 부리고 중간 정도에서 적당하게 수익 실현해서 나올 수 있다. 요런 각오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평소 투자 안 해본 분들, 그리고 처음 이 시장에 들어와서 그냥 큰 돈 벌고 싶다라고 들어오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 한번 그런 변동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과거 주식 투자나 뭐 다른 투자를 해봤는데 어이쿠 너무 무섭다 이러면서 도망 나오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투자 시장이라는 걸 겪고 실패하고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상승장이라고 계속 상승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모든 투자 자산이 그렇습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거든요. 분명히 상승이 있으면은 매도하고 싶은 세력들도 있을 거고, 지금도 질문하셨지만 새로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럼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나가고 싶은 사람들의 그 싸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순간순간 어디가 이기느냐, 또 어디가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파동을 그리면서 시세가 변화를 주고, 그 폭이 이제 변동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기다렸던 사람은 지금 들어가면 싸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시겠죠. 그럼 또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럼 다시 가격이 또 정상 궤도에 올라오고, 그리고 과열이 되면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연적인 파도 흐름은 당연히 받아들이셔야 된다. 한도 끝도 없이 직선으로 올라가는 자산은 없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샀는데 왜 자꾸 안 올라가고 못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투자를 할 때 꿀팁 있을까요? 계속 올라가기만 할 때는 사실 방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계속 철저하게 분할로 좀 구간을 나눠서 사는 것을 권해드리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막 급격하게 상승할 때는 오히려 좀 따라 사면은 그 시기가 막 조정이 오는 시기하고 맞닥뜨려지면은 굉장히 난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 그 하락 파동이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진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제일 좋은 방법은 분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히려 조금씩 분할로 하다가 하락이 왔을 때 조금 비중을 많이 실는 그런 방법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흐름을 예측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다 보긴 하는데 특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요즘 오히려 온체인 데이터 지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각종 지표들을 너무 좀 신뢰하고 많이 믿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럼 저는 오히려 그것들 좀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2017년도도 그랬고요. 21년도도 그랬습니다. 당시에 가장 선호하는 온체인 지표들,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지표들이 막상 상승 최고점에서는 다 맞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현재 장세에서 가장 잘 맞게 수식을 끼워 맞춘 것들이 그런 보조 지표들이고 온체인 지표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막상 현실에 닥쳤을 때 그 지표가 주는 시그널에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가격은 오히려 포락락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기준을 온체인 지표나 각종 지표에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여유롭고 그리고 좀 유연하게 사고를 가져가지고 그 시장 분위기가 많이 과열됐다. 그럴 때 일단 좀 분할로 덜어내는 쪽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분할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격 구간대로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계단식으로 분할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분할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느 정도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면 지금쯤이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매일 조금씩 나눠서 팔면은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기간에 다 팔겠다. 아니면은 향후 2,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내가 다 팔겠다. 떨어져도 팔겠고 올라가도 팔겠다. 그러면서 평균가를 상쇄하게 되겠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분할 매도하는 방식은. 아니면은 특정 이평선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특정 이평선을 기준선으로 잡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 빠지면 무조건 다 나오겠다. 이런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시세에 접근하는 분들은 단기 이평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선 아니면 21선 이런 거 설정할 수도 있겠고 많이 유명해졌죠. 121선을 또 기준으로 잡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 중간 사이를 잡는 분들도 계실 테고 상승장에서는 어쨌든 결국 어떤 이평선을 잡는다고 하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을 잡으면은 칼같이 우리가 손절하고 나올 수는 있지만 잠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털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치고 한참을 내려와야 이게 시즌이 끝난지 안 끝나지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의 편차가 크죠. 그래서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좀 깎아먹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중간 사이에서 적절하게 분할 매도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미국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트럼프 당선 예측을 하셨을까요? 저는 예측이라고까지는 안 했고요. 우리가 그 선거 당일 전까지도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앞선다고 했지만 실제로 또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 대신 이건 선거인단 제도고 승자 독식 구조가 있기 때문에 박빙에서 약간 앞서지 않을까 트럼프가. 그래도 그 주에서 선거인단이 많은 구주, 경합주 그 중에서 한두 개만 가져와도 앞설 수 있겠다 그렇게 봤는데 생각보다 모든 경합주에서 한 군데 빼놓고 트럼프가 다 가져가는 결과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예상했던 결과보다는 더 크게 트럼프가 앞섰다. 그렇게 확인이 되죠. 당선을 떠나서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추진력이 있을 것 같나요? 네, 그 트럼프가 공약에 내세운 것 중 하나가 이제 국가 전략 비축 자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비트코인을 이제 그 비축 자산으로 모은다는 건데 실제로 그 의원 중에 한 명 신시아 루미스라는 의원이 법안을 이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상세히 보면은 대략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100만 개까지 모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의원이 정책을 통과시키는 과정 안에서는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도 통과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과정 안에서 아무래도 지금 공화당이 과반을 앞서는 의석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예전에 민주당 같으면 반대하고 이 법안을 그냥 무시하고 엎어버리고 채택을 안 하는 경우가 확률이 더 높았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채택되는 쪽으로 확률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런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전보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비트코인은 갈 길을 갔는데 대통령도 비트코인 밀어주겠다고 하고 그런 의원들도 이런 법안들을 상정하고 그러다 보면은 분위기도 점점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가고 그거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더 기재가 더 커지는 거죠. 내년 그 공화당 정부가 이제 딱 취임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분위기는 생각보다 더 좋게 흘러갈 수가 있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비트코인 정책 중 유효하거나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미국 쪽에서는 비트코인이 정부 보유가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한 20만 개에서 22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팔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걸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에 갑자기 큰 매물들이 출현하는 겁니다. 예전에 마운트 국수 사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5만 개, 16만 개 정도가 시장에 나온다고 했을 때도 거의 30%에서 막 반토막까지 나는 그런 조정을 코인 시장을 많이 겪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참 상승하고 있는데 특정 매물이 몇십만 개가 나온다. 이러면은 그냥 물이 잘 타오르고 있는데 그냥 바가지로 물 붓는 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런 매물들 잠재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이 낙성 매물들이 언제 나오나 이래 걱정이 있었는데 일단 미국 정부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상당히 큰 호재다. 잠재적인 리스크를 일단 하나는 없애버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만큼 안 좋은 악재는 없거든요. 현재까지로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차피 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이런 사태는 오히려 불장 시즌에는 더 안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잠재적인 리스크는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오로지 그 20만 개가 있는 미국 정부의 코인을 안 팔겠다고 한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미국이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렴풋이 기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 정부가 출범을 해서 코인 관련 정책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가격 변화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우와 이런 걸 한다고? 우와 저런 게 진짜 추진을 하네? 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투자에서 또 투심이 좋게 작용하거든요. 그렇다면 가격 상승을 또다시 이어가는 그런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들이 어떻게 나오고 실현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이 아니었는데 바뀌게 된 계기와 비트코인을 강조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약간 좋게 이야기하면은 트럼프도 변화가 생겼고 공부를 많이 했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좀 미화시키고 싶진 않고요. 그냥 일단은 표를 많이 받고 싶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표를 많이 받으려면은 그러면 어떤 그 지지층들을 공략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암호화폐 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그런 형성된 그런 투자 심리가 굉장히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의 여론에 좋지 않게 작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 그룹들을 내가 지지층으로 끌어오려면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게 좋겠는가. 그 밑에 보좌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후보님 뭐 이런 정책도 있고 이런 정책도 있고 침 암호화폐 젊은이들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인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지층들을 끌어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언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의 아들들 친암호화폐 그리고 실제로 암호화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녀들도 굉장히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대선 후보인데 그에 관련해서 특정 조언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선 그런 자금을 실제로 암호화폐로 이제 받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선거 자금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우호적인 후보가 누굴 것이냐 그런 후보를 많이 밀어줘야 암호화폐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고 우리도 뭐 수익을 실현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쪽 산업이 발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쪽을 먼저 선점해서 공략을 했고 그리고 암호화폐 지지자층들이 트럼프 쪽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분위기도 그쪽으로 흘러갔고 결국은 당선이 됐고 그리고 이런 그림이 잘 그려진 거죠. 일론 머스크도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게 향후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일단 트럼프를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 뭐 가장 큰 이유는 이 코인 이쪽의 입장보다는 본인의 이제 테슬라나 스페이스X 이런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을 막고 없애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지난 민주당 정권은 일론 머스크의 그런 원하는 정책들을 다 규제하고 오히려 막는 쪽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것을 조금 더 앞당기려면 오히려 대세인 후보를 내가 지지를 해서 그 후보가 당선인이 되면은 규제를 모두 풀어주고 오히려 내가 하려는 산업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꿈꿔왔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후보로 본인이 유세장을 찾아가고 엄청난 자금도 투입하고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유세장에서 같이 따라다니고 1등 공신으로 거의 찍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선이 된 이후에 이제 좋은 기대감과 결과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고 단지 이제 일론 머스크는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했나 예전에 테슬라로 비트코인을 결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을 샀던 걸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 관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X죠. 지금은 X에서 도지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 일론 머스크 1등 공신, 머스크의 코인은 도지.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도지코인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사슬처럼 이어진 관계의 고리들로 때문에 오르는 거지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 산업에서 엄청나게 큰 발전을 이루도록 막 도와주고 이런 생각이나 정책을 밀어야겠다라는 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냥 일단 본인의 그 주 회사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트럼프 당선에 힘을 써서 그런 걸 이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비트코인을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일단 투심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계속 안 좋은 소식들만 나왔지 않습니까? 루나 사태, FTX 사태 이런 게 터질 때는 그 누구도 투자에 이제 관심 자체를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ETF가 승인된 이후로 블랙락에서 출시되고 여러 자산 운용사에서 출시되고 실제로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와, 정말 이게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라는 느끼고부터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결국은 이 시장에도 돈이 흘러 들어오고 유동성이 많아지고 그 유동성이 또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게 반복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국가전력 비축 자산 이것도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공략했는 것들이 모두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투심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이 믿고 이제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자산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에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상한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책을 어떤 것을 펼치고 뭐 어떤 혁신적인 게 더 나올지 그것을 정책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사이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2억에서 3억 정도 사이 그냥 예측만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의 구체적인 사항이나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오차 범위는 좀 더 생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해마다 사이클이 돌아갈 때마다 알트코인은 이제 끝났다. 비트코인 상승만 하지 알트코인을 같이 안 따라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과거 역사에도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그런 장세들은 왔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알트 불장이죠.
예, 그런 시장은 늘 왔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번에는 안 온다, 이번에는 안 온다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체감적으로 너무 기대를 빨리 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사이클적으로 보면 항상 비트코인이 최고점의 시세를 찍고 이후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사이, 그 사이에 알트 코인들이 거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뭐 지금 당장 최고점을 찍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먼저 갈 길을 가야 된다. 고점을 먼저 선점해야 되는 게 비트코인이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약간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시점이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들이 추격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들 역시 신고가를 갱신하고, 그러면은 그 밑에 중하위 알트코인들까지 따라가는 그런 흔히 말하는 불장이 그때 돼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알트 내 알트 왜 안 가 이러신 분들은 좀 더 시기를 여유 있게 기다리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동안 알트코인들이 완전 불장 같은 시세는 주지 않더라도 꾸역꾸역 따라가는 모습들은 어느 정도 나와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코인을 들고 막 한숨 쉬고 맨날 빠지구나, 아유 죽겠다 이러는 것보다는 내년까지는 들고 가기는 훨씬 여유로운 장이 될 것이다.